볼 스페이스에서 패턴 스페이스로 가는 과정과 패턴 스페이스 자체의 어떤 특성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수행한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페이스라는 말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스페이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 간단한 예시를 주십니다. 보시는 대로 이 컬러리터가 있는 상판과 캡티 헤로가 있는 합판이 있는데 이 사이에는 액정이 유지하게 됩니다. 지금 이 사이인데 이 액정이 있을 만한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어떤 공간을 유지하게 되는데요. 그 공간을 셀 갭이라고 합니다. 셀 갭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스페이서입니다. 보시는 그림에서 같이 볼 형태의 스페이서를 3편의 방식으로 볼 스페이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페이서는 일정한 셀 갭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두께의 차이가 나면 안 되겠죠. 따라서 스페이서 자체의 크기가 유니폼한 것이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또한 상판과 합판의 어떤 이게 디케이터의 힘을 견뎌하기 때문에 디케이터의 프로퍼티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공정을 못하기 때문에 케미컬 프로퍼티라든가 힙 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현재 LCD의 동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시는 그림은 현재 TFT LCD가 적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모델입니다. 왼쪽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처음 이 노트북PC가 가장 많은 수량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이후로 모니터라든가 TV, 캠코더 등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서울에 가보니까 지하철에도 LCD 모니터가 달려있는데, 그만큼 지금 LCD는 현재 우리 생활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에서는 모니터의 수요가 점점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용하는 노트북에 비해서 모니터는 대면적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LCD의 그 어떤 수요가 점점 대면적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전체적인 LCD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즉, 현재 LCD의 전반적인 추세는 대면적화되는 것과 가격 하락, 두 가지가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디스플레이에 비해서 가격이 점점 하락되고 있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면적 LCD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좀 더 LCD의 어떤 품질 경쟁력이라든가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공정을 단순화시킨다든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불량을 개선해서 전체적인 제품 특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스페이스의 경우에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었던 것은 바로 볼 스페이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리카를 일정한 형태의 어떤 볼 모양으로 만들어서 셀 부분에 상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볼 스페이스였는데요. 이것은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어떤 치명적인 문제를 앓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리카 동그란 볼 모양이기 때문에 셀의 가능성 자유자재로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의 문제고요. 또한 일정한 형태의 실리카를 마이크로 수준으로 유니폼하게 만든다는 것은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일이고, 따라서 4마이크로 미만으로는 일정하게 만들기 힘들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볼이라고 생각하시면 다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그냥 아무 위치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RGB, 즉 컬러 필터 윗부분에도 놓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빛이 잘 나가다가 어떤 볼 부분에 산란될 수 있는 미스의 형성될 수 있고, 어떤 컬러를 저하시키는 어떤 컨트라스트를 낮추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이 패턴 스페이스로 가면서 과연 개선될 수 있을까요? 패턴 스페이스라는 것은 볼 스페이스와는 달리 말 그대로 일정하게 셀에 미친 패턴을 형성하는 그런 스페이스를 말합니다. 즉 이것이 볼 스페이스라면 이것은 패턴 스페이스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픽셀 안에서는 어떤 모양을 가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세하게는 안 보이는데요. 왼쪽이 볼 스페이서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 패턴 스페이스입니다. 볼 스페이서는 여기 RGB가 이렇게 나라는 픽셀이 있는데 지금 제가 표시한 것 이외에도 수많은 볼 스페이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 안에 굉장히 많은 볼들이 뿌려져 있는 것이고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런 어떤 색깔을 피해야 하는 컬러링 부분에 도움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컨트라스트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옆에서 보시는 것은 패턴 스페이스인데요. 이 부분은 지금 LCD, 그러니까 블랙 매트릭스라고 하는 그 색깔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부분 위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즉, 이 두 가지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가장 큰 차이점은 패턴 스페이스에는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두께의 만큼 패턴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패턴 스페이스를 형성한 모습을 샘으로 측정한 사진입니다. 왼쪽 사진은 펜바이펜 마스크를 이용해서 패턴을 형성한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레졸루션이 아주 좋고, 오른쪽은 어떤 일정한 면적의 펜바이펜의 패턴을 형성한 것을 필팅을 시켜서 샘을 측정한 것입니다. 즉, 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원하는 위치에 어떤 원하는 마스크만 있다면 얼마든지 대면적이라도 원하는 두께만큼 올릴 수 있다는 것이 패턴 스페이스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이유는 이거의 어떤 공정 자체가 볼 스페이스만을 만들 때 다르기 때문인데요. 지금 포토리스크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이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전체적인 패턴 스페이스를 형성하는 방법은 그런 PR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즉, 패턴 스페이스 재료 자체가 유기 물질이기 때문에 유기 물질을 코팅을 하고 노광을 시킵니다. 이 노광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노광을 시킴으로써 선택적으로 원하는 패턴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광이 된 부분 또는 안 된 부분을 디벨로퍼, 즉 현상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현상을 시키고요. 그리고 나머지 원하는 패턴이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전반적인 패턴 스페이스의 형성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스핀 코팅을 두껍게 한다는 거는 더 큰 패턴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고, 동그란 모양의 어떤 마스크를 사용한다면 동그란 모양의 패턴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패턴 스페이서가 가장 특성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스페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유니포미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니포미티고, 그 다음에 상판과 하판을 지지해야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니포미티한 프로퍼티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또한 아까 그 LCD 모니터에서 보셨듯이 상하판 사이에 어떤 여러 레이어들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모두 유기 물질이거든요. 그런 어떤 케미컬들과 맞닿았을 때 그것을 건질 수 있는 듀얼리티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또한 그 여러 레이어가 깔리는 LCD의 특성에 따라서 공정 자체가 매우 고온도 견뎌하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힙을 견딜 수 있는 듀얼리티가 필요하고, 또한 패턴 스페이스가 많은 특성이 그 PR 과정, 포토리스크 과정이기 때문에 현상에 의해서 시기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우수한 디벨로퍼 듀얼리티가 필요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상기를 해보면 볼 스페이스는 아까 실리카라고 했거든요. 실리카이고 이것은 지금 코팅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유기물입니다. 따라서 쉽게 생각할 수 있듯이 미케니컬한 프로퍼티가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미케니컬 프로퍼티를 증가시키는 것이 지금 스페이스가 가지는 여러 요건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시키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수행한 연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패턴 스페이스를 형성하기 위한 컴포지션을 알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노광을 통해서 가교를 할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포토 이니시에이터, 즉 라디컬 형성하는 포토 이니시에이터와 그것에 의해서 반응을 할 수 있는 크로스레이터, 멀티판을 모노머리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코팅의 형태를 우수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에디티브나 솔벤트 등이 들어갑니다. 또한 이런 스몰 모레큘만으로는 코팅이 되기 힘들기 때문에 베이스 매트릭스 폴리머가 필요합니다. 결국 여기서 노광에 의해서 어떤 가교를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렇다면 노광을 많이 할수록 전체적인 필름이 베이스하고 하드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두 가지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베이스가 되는 매트릭스 폴리머 자체도 노광을 통해 가교를 한다면 전체적인 필름의 데스크는 더욱더 우수해질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시도한 방법은 베이스 매트릭스 폴리머 자체의 가능성을 도입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즉, 저희가 제목에 리액티브 폴리머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리액티브 폴리머라는 것은 폴리머 체인의 프로세스에 들어가는 UV나 어떤 열에 의해서
자체가 가교 가능한 가능성기를 가지는 폴리머를 저희가 먼저 정의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렇게 일반적으로 아무렇게나 섞여있는 그런 조성물들이 UV나 또는 햇에 의해서 반응을 할 수 있는데 기존에는 어떤 이 ML이나 그러니까 크로스링커나 포토 이니시에이터만의 어떤 반응이었다면 이제는 폴리머 자체에도 어떤 가교가 가능한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도한 폴리머는 기본적인 이건 스트럭처고요. 여기 각각 R, H, X, Y, Z의 가능성을 기록했습니다. X는 기본적으로 넌 웨이팅 폴리머를 레퍼런스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Y와 Z 같은 경우는 그 포토나 서머에 의해서 크로스링이 가능한 그런 폴리머고, Y와 Z는 각각 합성 방법상에 있을 차이가 있습니다. Z 같은 경우는 솔젤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결과를 보여드리면요. 이건 기본적인 데이터인데요. 즉, 스핀 레이스 따른 시퀀스의 변화입니다. 이거는 패턴 스페이스라는 것 같이 필수합니다. 즉, 예전에는 5마이크론의 스페이스를 만들고 싶으면 5마이크론의 실리카를 제작하고 있고 3마이크론 하고 싶으면 각각 3마이크론 해당하는 실리카를 제작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은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스핀 레인만을 변화를 시키면서 얼마든지 원하는 두께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아까 말씀드린 장점이고요. 그리고 익스포저 도주에 대한 즉 요광량입니다. 요광량에 따른 스페이스를 보는데 즉 요광량이 한 50ml부터 300ml까지 거의 일정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지금 패턴 스페이스가 공정 인조가 됐다는 것입니다. 요광을 많이 주는 것은 열을 많이 내는 것이기 때문에 공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일인데 조금 어떤 적은 양의 요광과 많은 양의 요광이 거의 같은 결과를 준다는 것은 공정상에서도 매우 이점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힙 듀러빌리티라든가 그런 여러 특성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말씀을 드렸는데요. 힙 프로퍼티입니다. 즉 저희가 아까 세 가지 폴리머를 지금 적용을 시켰는데 기본적인 X, Y, 기본적인 X와 Y, Z의 경우에 즉 유텐션을 말합니다. 유텐션이라는 것은 열처리를 겪었을 때 얘의 어떤 슈리키지를 말하는 건데 즉 전체적인 필름 자체가 가교도가 높다면 슈리키지 자체가 적을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저희가 분석한 바대로 YZ 같은 경우 기본 X에 비해서 가교도가 높기 때문에 유텐션 역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는 것은 케미컬 듀레이션인데요. 아까 그 스페이서가 여러 레이어를 나타나 있기 때문에 케미컬들을 견디는 성질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위아래로 배양막을 만들어있거든요. 배양막이 폴리이미드인데 폴리이미드의 그 솔벤트는 NMP입니다. 그래서 NMP를 갖고 있을 때 스페이서가 어떤 변화를 겪느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NMP를 닿았을 때 이런 두께 변화를 나타내는 건데요. X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서 계속 NMP를 수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께가 그 증가하는 볼 수가 있는데 Y와 Z는 거의 초기에 약간의 두께 증가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두께를 볼 수 있습니다. 즉, NMP를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기존의 어떤 성질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Y와 Z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가격도가 높기 때문에 NMP가 닿았을 때도 스케일링 되는 것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스페이서와 패턴 스페이스의 가장 큰 차이가 메커니컬 프로퍼티라고 했는데요. 필름의 그 하드니스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필름의 강도를 측정을 했는데 이건 이제 방금 심플리이기 때문에 나노그래피케이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보시는 것은 이제 앞과 뒤는 약간 뭐 서브스트레이트라든가 여러 다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플랫한 홈의 값을 취해서 본다면 X, Y, Z의 경우 Y 같은 경우 저희가 초기에 취한 폴리머의 성질이 포토와 서머에 의해서 전부 가교가 가능한 그런 폴리머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공정을 거치면서 가교가 다른 것에서 훨씬 우수한 그런 결과였고 결과적으로 필름의 하드니스 자체도 기본적인 X에 비해서는 열등히 우수한 것을 나타냈습니다. 즉, 기본적인 포토 이니시에이터와 크로스링커 이외에도 베이스 매트릭스 폴리머 자체의 가능성을 도입한다면 더욱더 우수한 여러 가지 이런 메커니컬 프로퍼티라든가 다른 성질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결론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LCD, TFT LCD 사용되는 스페이서가 볼 스페이스에서 패턴 스페이서로 가게 되는 그 이유, 그리고 그것이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볼 스페이스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패턴 스페이서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볼을 삽입하는 과정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프로세스 자체가 단순해지고, 또한 삽입하는 과정을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먼지가 들어간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들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깨끗한 공정을 벌일 수가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계면적이 요구되는 그런 LCD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유니폼한, 전체적으로 유니폼한 그 스페이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패턴 스페이스의 장점이었습니다. 또한 이 패턴 스페이서가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볼 스페이스에서 부족한 여러 가지 성질들은 그 조성물 중에 매트리스 역할을 했던 어떤 폴리머 자체에 크로스리커브를 하는 그런 폴리머를 만들므로써 전체적인 가격을 높일 수가 있고, 이렇게 됨으로써 필요한 메케니컬 프로퍼티라든가 여러 가지 페이커 듀러빌리티 등을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